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교재 준 거에 대해서 거기서 질문 받을 겁니다. 알겠죠? 봅시다 한번 어떻게 봤는지. 1번은 넘어가고 1번 넘어가고 자 2번을 봅시다. 2번은 그 뭐 때문에 보고 싶냐면은 치환하는 그 합성되어 있는 함수. 자, 그리고 나는 이름이 고원기고 원기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연락하면 연락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전화번호 저장을 시켜놓고 나는 서울대 전기전자 출신이고 뭐 전기전자 그쪽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면담을 좀 자주 진행을 할 거예요. 개별적인 면담하면서 여러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내가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합성 함수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미적분 했습니까? 호주 학생하고 합성 함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안에 있는 거를 치환하는 걸로 바라보는 거 하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치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합성함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혹시? 치환하는 거 말고 그냥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어떤 대처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이런 거 문제 없을까? 분해? 분해해가지고 gx라는 함수하고 fx라는 함수를 분해해서 비교하는 형태로 합성 함수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냥 또 뭐가 있냐면은 로테이션 해법이라고 fgx의 개형을 직접 해석하는 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또 하나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보함수 해석. 보함수 해석이라는 거는 fgx에 대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런 형태가 되지. 그럼 얘의 뭘 판단해가지고 합성함수 형태를 판단하는 증가와 감소의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합성함수의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네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 1 파트까지 왔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나왔을 때 하는 전략이 뭐니? 치환하는 거가 익숙하죠? 고1, 중3 때 했던 거. 그래서 지금 이 단어는 어디야? 수 1에 한정돼서 나와 있는 형태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합성함수가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치환하는 해석을 먼저 가져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치환하는 해석. 근데 그럼 이 세 가지 해석은 언제 더 유용하게 쓰입니까? 미적분 쪽으로 갔을 때 더 유용하게 쓰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환하는 전략을 가지고 풀었을 때 잘 안 풀렸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함수를 분해해가지고 gx, fx의 함수를 분해한 다음에 보는 이 전략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 전략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해줄 거예요. 알겠죠? 삼각함수 쪽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치환하는 해석으로 가져가자. 치환하는 해석으로 가져가자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gx의 치역을 해석하자라는 거죠. 그걸 새로운 정의역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함수도 gx의 어떤 범위에 대한 거를 가지고 fx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맞춰줘야 되고 답은 3번입니다. 틀린 사람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 나머지 전략에 대한 것들 차근차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떤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줄 거냐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 있죠. 방법적인 게 여러 개 있으면은 그 방법적인 것들의 어떤 효율 그리고
그런 접근하는 개연성에 대한 시야에 대한 걸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거 치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한번 4번을 못 풀고 넘어가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2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강의 영상 강의 듣는 학생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은 그냥 다 다룰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각자 틀린 것들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은 학생 수가 적으니까 최대한 피드백을 많이 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질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좀 편해지면은. 4번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어떤 전략이 눈에 보이죠? 얘가 루트 29고 그 다음에 x 2분의 3 그리고 보통 내가 해설해줄 때 어떤 계산적인 것까지 내가 다 여기다 쓰고 있진 않을 거야.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적인 것에서 끝내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끝까지 풀어봐야 됩니다. 설명만 듣고 넘어가면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부탁을 할게요. 이러시면 되겠고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사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x분의 1꼴에 대한 해석으로서 얘네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맞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제곱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세제곱 형태가 되는 거고 얘를 하나의 형태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형태에 대한 해석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곱했을 때 함수로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어떤 하나의 문자로 바꿔놓고 보더라도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게 어떻게 그 문자에 대한 것에 대한 확장으로 해석되는 거지. 새로운 변수가 취급이 안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전략에 대한 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4번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그 다음에 5번도 보면은 5번도 기본적인 어떤 지수 로그 함수가 있다. 로그 함수가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들여다봐야 되는 게 밑에 대한 정보야. 밑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밑을 어떻게 통일시켜 줘야 된다는 시야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즉 밑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면은 내가 해석하고 싶은 밑으로 항상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밑이 3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 지금 내가 해석해야 될 뒤에 있는 어떤 로그에 대한 계산이 밑을 3인 걸 만들어주면서 해석해 나가면 쉽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접근성에 대한 거 로그 함수 나오면은 밑을 하나로 통일시킬 보는 시야를 항상 가져가자라는 거. 그리고 로그 함수 나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에 대한 거는 항상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집에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진수 조건. 보통 밑에 대한 조건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떤 밑에 대한 조건은 지금 또 내시에 한정돼서는 밑에 대한 조건도 언급할 수 있으니까 밑은 뭐가 돼? A가 1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정도는 커야 돼. 그러니까 A가 1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알고 있습니까? 1이 되면 안 돼. 1이 되면 로그 A의 B가 1은 뭘 적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지수 로그 함수 있죠? 지수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 1대1 대응 함수로서 두 개가 왜 그러냐면 역함수를 가지고 있죠. 두 개가 역함수 관계죠. 서로가 그죠? 역함수 관계라는 건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 어떤 해석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증가 또는 뭐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가져가면 1대1 대응이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증가 감소에 대한 거를 미적분 쪽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미적분 측에서 어떤 함수를 다룰 때
상수함수만 다루지 않고 상수함수 말고 어떤 그 부드럽게 연결된 함수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상수함수로만 이어져 있지 않는 것들이 전제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등호가 달려있을 때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역함수 관계 나왔을 때 연장돼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역함수. 나중에 얘기해. 이게 너무 역수가 일단 밑이 1이 되지 않는 거, 이유는 1대1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1대1 개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고 7번 답을 불러주고 넘어갈게요. 답을 지금 안 불러줬죠. 1번에 3분의 4 파이고 2번의 답은 10이고 3번은 7, 4번은 3분의 16, 5번은 마이너스 40, 6번은 기억니은 디귿, 그 다음에 7번은 20, 8번은 파이 나오는데 7번은 따라가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8번 얘기했어요. 8번은 잘 풀었는데 맞힌다라고. 8번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거를 지금 8번 봤을 때 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럼 지금 이 해에 대한 거는 내가 찾아야 될 건 이거란 말이야.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보면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니? 어떤 범위에 대한 해석할 때 그래프랑 같이 해석하면 좀 편하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놨다. 그럼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파이에서 2파이까지 마이너스 파이 여기서부터 해석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 범위하고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문제에서 그 범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더하기 D 쭉 더해 나간다 했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는 거는 A, B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범위의 길이가 되는 거고 다 길이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해당되는 것들의 길이를 총 합했을 때 뭐가 되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에 대한 걸 계산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계산 안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삼각함수가 나왔을 때 삼각함수에 대한 해석 여러분들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대칭성하고 주기성에 대한 걸 계속 머릿속에 넣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얘에 대한 걸 내가 본다. 봐봐. 자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하고 얘하고 만나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몇 분의 몇 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이 길이에 대한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지. 왜냐면 요 길이랑 뭐가 되니까. 요거 요 길이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얘도 같은 거 아니야? 얘는 요 주기성을 봤을 때 같아지겠지. 얘네들 대칭성을 봤을 때 같아지겠지. 나머지 여기도 여기랑 뭐에 대한 대칭성을 봤을 때 같아지겠지. 여기 대칭성을 봤을 때 같아지겠지. 6분의 파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게 총 몇 군데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곱하기 2로 파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겠지. 이걸 그냥 범위를 다 구해서 범위를 빼서 볼 수도 있다고. 빼서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대수적 해석에 멈추지 말고 기하적 해석을 항상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니? 실근의 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삼각함수가 있고 어떤 K라는 것과 가는 실근의 합을 구하라. 알파 베타에 대한 합을 구하라.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대칭인 거야? 그 중간에서 대칭으로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해법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삼각함수하고 지수로구가 합쳐져 있는 원하고 뭐 도형적 합쳐져 있는 것들에 대해 해석을 했을 때도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단순히 대수적으로 푸는 거에 멈추지 말고 어떤 기하적 해석이 들어가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8번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7이고 9번은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9번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머릿속에 적어놓읍시다. 9번은 뭐에 대한 해석이야? x의 a는 b 요거에 대한 해석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거듭 제곱근에 대한 해석이지? 거듭 제곱근이 나왔을 때 b는 x는 얘네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윤성 학생은 b는 뭐라고 읽을 수 있어? x의 a 제곱이라고 읽을 수 있죠. x는 뭐라고 읽는? b의 a 제곱. b의 a 제곱.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치? 말로만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얘도 x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x는 b의 a분의 1 제곱이라고도 읽을 수 있지. 그치? b a분의 1 제곱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곱근이라는 게 어떤 그 언어적으로 쓰여 있을 때 그거를 수식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를 반드시 연습을 해놔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곱근 형태에 대한 거는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얘에 대한 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지화 시켜놓는 게 좋다라고 봐. 요거에 대한 이미지화 시키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지? a가 뭐일 때? 짝수, 그지? 그리고 a가 홀수일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이미지로 만들어 놓자고. a가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적 해석을 한다면은 x a 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a가 홀수면은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멈추지 말고 어떤 거? 요 녀석과 만났을 때 얘는 교점을 보는 건데 교점의 개수 세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쉽게. 교점 개수 어떻게 되겠다? B가 여기 있으면 2개 되고 여기 있으면 하나고 여기 있으면 없는 거지. 여기 있으면 교점의 개수 무조건 1개 되는 거지. 이거 세는 것까지 좋은데 뭐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냐면 걔의 근의 형태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유성학 여기 근의 형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b의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왔어. 여기가 b야. 그럼 여기는 근의 여기 b의 그냥 a분의 1 쓰기지. 여기 마이너스 쪽에 있다고 마이너스 붙은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여기도 이쪽에 b가 있었으면 b의 a분의 1 쓴 이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얘에 대한 게 머릿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9번 문제에 대한 거를 넘어서지 말고 문제를 푸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9번 한번 볼게요. 자, A, B가 있고 지금 X, M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순서쌍이래. A, B 순서쌍. 근데 어떤 걸 만족한대? 얘를 만족한대.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수 X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M이라고 본다고 했지. 그러면은 첫 번째 nx0라는 건 뭐야? x라는 집합에 서로 다른 실수 x의 개수가 몇 개인 거? 0개인 거잖아. 0개. 그치? 서로 다른 실수가 0개가 돼야 돼. 빵개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짝수면서 b가 음수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a가 짝수면은 2, 4, 6, b가 음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거에 대한 순서상 3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nx1은 뭐가 되겠지? 근액의 수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는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잡혀 있다면은 뭐 아니면 뭐야? a가 홀수일 때는 전부 다든지, 그리고 a가 짝수일 때는 b가 언제? b가 0일 때는 되겠지. 그래서 a가 짝수일 때 b가 0인 거 3개 있고, a가 홀수일 때는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전체 다 된다는 얘기잖아. 원소의 개수가 7개니까. 근데 a가 홀수는 몇 개?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개 더하기 3개 하면 17개 되겠지. 그 다음에 nx 2개 되는 거는 짝수면서 b가 양수인 거, 그러면 12. 알겠어요? 그리고 형태, 이미지를 잡아놓고 제곱근 형태에 대한 건 다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을 좀 실수도 했을 것 같고 틀렸을 것 같고 10번 답 4. 10번 봅시다. 10번도 그래프 해석이고 생각하면서 그래프. 일단 10번에서는 이 그래프, 이 방정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ax 코사인 bx 코사인 bx 더하기 코사인 제곱 ax. 항상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거는 각도에 대한 해석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걸 먼저 봐야 되고, 지금 여기는 ax, bx 두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식 하나로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곱에 대한 거는 변형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제곱에 대한 하나를 사인 쪽으로 변형했다라고 봅시다. 변형하는 순간 뭐가 보이는 거야? 코사인 bx가 날아간다는 게 보이죠? 코사인 bx가 날아간다는 게 보이는 순간 어떻게? 부정방정식 형태에서 어떤 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인수화가 되는 게 보이지? 인수화를 만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제곱 ax로 바뀌죠?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bx 0 이렇게 대응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사인 ax가 0이거나 또는 코사인 bx가 마이너스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게 총 합쳐서 5개가 된다. 요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 충분히 찾아줄 수 있게 천천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일단 이런 식으로 어떤 개수를 찾는다. A, B는 바뀌고 있고 A, B는 자연수다. 이렇게 나온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자체를 마인드 세팅을 그냥 1, 2, 3, 4 바꿔가면서 한다라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n에 따라서 뭔가 변화하는 게 주어졌다. 시기에 대해서.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일반화를 너무 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n에다가 1, 2, 3 넣어가면서 추이를 보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두 개에 대한 거를 A, B를 변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를 기준으로 먼저 적어봅시다. A를 먼저 기준으로 적어볼게. 맞지? A가 1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A가 1이라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범위가 2, 5까지죠. 그러니까 한번 주기를 갖게 해석이 된다. 그럼 이게 0이 되는 지점, X 지점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되겠네. 총 3개에 대한 서로 다른 개수가 나오는 거고, 코사인 bx 마이너스 1하고 같는 곳을 봐야 돼.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그럼 딱 시작했을 때 b가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 b가 1이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한번 마주치는데 b가 1일 때 어떤 게 딱 느껴지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다라는 게 느껴지지. 하나는 겹치니. 그러면 모두 봐야 되는 거야. 두 개의 근이 겹쳐지는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b가 1일 때는 일단 안 된다라는 게 나왔어. 그 다음 b가 2일 때라고 2일 때라는 건 2번 반복되는 거네. 2번 반복되게 되면은 여기 한번 닫고 여기 한번 닫고 그럼 서로 다른 거니까 맞겠네. b가 2일 때는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유도함수 B가 3일 될까 안 돼? B가 3일. B가 3일 때 밑에 3번 닫겠네. 그치? 주기 3번 반복되는 거야. 그럼 3번, 3번이면 6번이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틀리겠지. 왜? B가 3번이면 어떻게 닫니? 한 번 이렇게 닫고, 두 번째 여기가 닿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세 번째로 이렇게 올라가. 맞아요. 두 번째 마이너스를 닿는 부분이 뭐가 되냐? 파이가 지나갈 때. 그래서 얘는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근이 되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서 5개가 유지가 되겠지. 이 두 개가 다 되겠지. 그다음 B가 그럼 3은 B가 3 밑에 4번 닿는데 4번 닿는 거 겹치는 거 없죠? 양쪽. 그러니까 5개 넘어가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A가 2일 때는 이렇게 찾으면 돼. A가 2일 때 사인 2번 반복해. 이미 뭐야?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서로 다른 실근이 생긴 거고, 누가 이 B가 여기에 겹치도록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는 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B가 1일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여기 하나 겹치네. 되겠네. B가 2일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기면 얘랑 겹치겠네. B가 1일 때, B가 2일 때 동시에 다 AX의 근에 겹쳐져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이 5개가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A가 3일 때는 이미 A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있으니까 몇 개 나오고 7개 나오고 3개, 5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A가 1일 때 B 1, 3, A가 2일 때 B 1, 2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 가져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아마 다 잘 시간이 없어서 다 잘 못 풀었을 건데 그 중에 몇 개만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내가 그 지난 시간 줬던 강의 교재 있죠? 거기서 질문 받을 거야. 그 답도 그 윤성 학생은 내가 다시 나눠줄게. 그리고 호준 학생 답 안 받아갔지. 답지 나눠줄 테니까 일단 끝까지 다 풀고 거기서 모르는 거 질문 좀 할게요. 그래서 보통 테스트 보면서 테스트를 처음에 대해서 볼 건데 강의 교재의 어떤 질문 양이 좀 길어졌다라고 하면은 테스트 한번 생략하고 강의 내용 가지고 한번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까지 그 지금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거에 해설 나눠줄 테니까 보고 틀린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윤수 학생은 전에 이거 여기서 뽑아준 거 보니까 중간이 잘렸더라고. 중간이 통째로 날라갔으니까 다시 보면서 세워서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테스트는 그냥 삼각함수 쪽까지 쭉 넣어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보다 범위 내에서 연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게 12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겠네요. 사인 12분의 파이 세타를 치환해 놓고 보면 좀 편하겠죠. 치환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2분의 파이 세타가 0에서부터 2파이 사이 해석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를 내가 치환시킨다 라고 하면은 요 A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변수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보고 싶은 게 그 13번 보면 13번 그 지수로그 함수에서 내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GX는
함수하고 fx하고의 관계. 지금 a하고 b는 뭐야? a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교점, b는 x가 1보다 클 때 교점. 교점의 개수가 b 쪽이 더 많아야 된다. 요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수로그에 대한 어떤 함수 해석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내가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에 대한 그래프 항상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생각하자. 그래프를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해석되는 정도까지만. 해석되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그때부터 대수로 넘어가고, 첫 번째 해석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얘를 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수로그에 대한 함수가 섞여 있을 때 항상 반드시 머릿속에 해석해야 되는 게 지수로그 함수, 내가 해석해야 되는 함수들이 위치 같은지에 대한 걸 봤으면 좋겠어요. 위치 같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위치 같다. 함수가 막 위치 같은 함수가 여러 개가 적평면에 쭉 던져져 있어. 그럼 걔네들은 평행 이동하거나 축 이동하거나 회전 이동해서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항상 똑같아져야 돼. 똑같은 비율로서 해석이 돼야 돼. 이해됩니까? 그게 어떤 그래프적인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 되게 좋은 어떤 그 시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항상 그래프 해석을 하기 전에 위치 같은지를 먼저 그 생각을 하고, 위치 같다면 아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겹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 위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 위치 2야 4야? 응? 2? 또는 2? 3이다 3. 위치를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있어. 두 개 겹칠까 안 겹칠까? 그림이 안 겹친다. 내가 지수함수를 해석한다. 이 지수함수를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수함수의 밑을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지수함수를 봤을 때 밑을 여기까지로 봅시다. 알겠지? 그게 어떤 해석에서 이 그래프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에 대한 걸 보는 해석에서는 이용한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두 개가 겹치진 않는 함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얘는 겹칠까 안 겹칠까? 개수가 다르네.